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창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론 직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출신 김호수 시의원입니다. 2021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11대 의회도 이제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인 시간에 시정질문의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2020년 출산율을 보면 0.801명으로 전국 평균 0.837명, 전남도 1.145명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목포시의 인구를 보면 1998년 24만 9,520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21만 8,785명으로 23년 대비 3만 1,000여 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저성장의 시대에 목포시의 도시계획과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 도시계획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에 도시계획이 어떤 작용을 하였는가?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김영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영석입니다. 네, 먼저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 아마 연말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느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또 행정을 하면서 또 시민을 섬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즐거운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게 좀 이렇게 작은 만족을 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직분을 마치고 또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동락을 같이 했던 우리 시청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이란 시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공간 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광역 도시계획이란 둘 이상의 시 또는 군간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간 협의, 조정을 전제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 기준연도 2005년도, 목표연도 2025년도로 정해서 2009년 5월에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남악지구, 오령지구가 개발되면서 목포시의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발생하여 도시 쇠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목포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시작에 앞서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 5월에 전라남도에서 2025년을 목표로 해서 전남 서남권 7개 시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때 목포시에 2005년도에 인구가 24만 3천 명이었고 목표 연도인 2025년도에 인구를 9만 4천 명 증가해서 31만 5천 명으로 추정을 해서 계획을 세웠죠. 네. 그리고 서남권 전체를 보면 서남권 전체 그때 당시에 59만 8천 명, 한 60만 명 됐죠. 네. 그러다가 2025년에 30만 명이 증가한 걸로 해서 90만 명으로 해가지고 이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네. 예, 보시고 또 다음 한번 보시죠. PPT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목포시에서는 2030년 목포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도 인구 지표를 31만 명으로 하고 2030년 인구 지표를 30만 명으로 했어요. 10,000명 줄였죠. 네. 네,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목포시의 인구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보면은 98년도에 24만 9,520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고 24만 명대가 여기까지 옵니다. 2013년까지 옵니다. 2013년까지 오고 2014년부터는 23만 명대가 이렇게 오죠. 2019년 20년에는 22만 대, 현재 21만 대, 24만 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23만 대는 불과 한 5년 정도고 22만 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1만 8천 명으로 가고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지금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다음 보시죠. 출산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출산율이 0.837, 전라남도가 1.14, 우리 목포시가 0.801입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전라남도에도 훨씬 못 미치죠. 그죠? 예. 네. 네,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목포시의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2021년 10월 기준에서 세대수가 한 10만 2,980세대, 그럼 한 10만 3천 세대 정도 되시죠. 네. 주택수가 10만 7,826채, 초과 주택수가 4,846채입니다. 주택 보급률이 104.7% 되고 아파트 단독 기타 이렇게 해서 10만 7,826이고요. 제가 빈집을 꾸준히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자료를 쭉 종합해서 보면은 주택이 지금 1,799채가 있어요.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는. 네, 빈집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아파트, 임대 아파트 포함하면은 여기는 자료를 최근에 아마 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과거 자료하고 최근 자료를 보면은 2,300채에서 3,500 정도가 빈집으로 보여요. 그래서 합계로 하면은 4,100에서 5,300 정도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럼 이 빈집하고 초과 주택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뭐 4,800에서 한 5,000 정도의 빈집이 발생이 돼 있고 3번에 봐서 건축 예정 주택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예정 주택수가 시공 중인 거 미착공, 승인 예정, 산정 걸린 공원 1,800, 유달 경기장, 임성지구 앞으로 한 16,000채 정도가 앞으로 목포에 추가로 주택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16,000하고 여기 4,800이나 여기에서 5,000하고 하면 앞으로 한 21,000채 정도의 빈집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보시죠. 다음에 이제 그 인구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목포에서 무안으로 최근 5년간 전출한 인구. 그 반대로 또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오는 인구. 그러니까 뭐 7,000명, 6,000명, 6,000명, 9,800, 8,000명에서 38,000명이 최근 5년간 목포에서 무안으로 이사를 갔고 무안에서 목포로 들어온 인구수는 14,000명. 그래서 목포에서 순유출을 보니까 23,947명. 거의 한 24,000명 정도가 최근 5년에 목포에서 무안으로 나갔다. 이런 숫자가 보입니다.
이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가 된 게 결국은 전남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남학지구, 오령지구 뭐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많이 왔는데 지금도 이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유효하냐, 타당하냐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저를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현재 인구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시에서 2020 도시기본계획과 그때는 31만을 우리가 설정을 했었죠. 그리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는 30만을 우리가 설정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의원님 보시다시피 31만 5천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계획들은 이 20년 단위로 하는 이렇게 이 장기적인 목표권의 이렇게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구에 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인구의 자연적 증가 요인 플러스 사회적 증가. 예를 든다면 지금 뭐 대양산당이라든지 오룡지구라든지 아니면 광역계획에서 그래서 사회적 증가 요인이라고 하면 최근에 우리 또 3대 3+1 미래 전략 산업까지 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을 했을 때 우리가 2030년에 도달할 수 있는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 되겠다.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하고 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우리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인구 추계는 이렇게 30년 돼봐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러 가지 우리 목포시에서 아까 미래 전략산업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운 여건 때문에 인구가 물론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때 되면은 이 기본 계획에 맞게 인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지금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 인구에 가지고 이게 맞지 않다, 맞다라고 가정 짓는 것은 좀 이렇게 빠른 판단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현실 인식에 대한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만, 30만으로 인구를 예측해가지고 기본 계획도 세우고 그 기본 계획에 의해서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인구가 지금 2만 4천 명이라는 그 순유출이 지금 무한으로 빠져나간 상태고 우리 목포시의 출산율이 0.801명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 그런 수치인데다가 목포시의 인구가 지금 22만도 무너져갖고 21만대로 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현재 이 광역 도시 계획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 아니요. 그거는 의원님 우리가 모든 계획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게 현재를 가지고 계획을 하면 나중에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이 터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더 저기 해봅시다. 그러면 2020을 31만 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2020년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지금 21만 명대죠. 지금 22만 명대. 21만 대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예. 그래도 앞으로 그러면은 뭐 대양산단이고 어디 저 신항이고 어디 또 개발지구고 또 어디 저 뭐 공기관 유치해갖고 인구가 추가로 들어와갖고 인구가 늘어날 걸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물론 그런 부분은 아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지금 국비 지원이 되고 성사만 된다 하면 많은 일자리가 확보되고 해서 인구가 지금은 유출되지만은 그때 30년경에 도달하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이 지금 광역 도시계획이라든지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목포가 그런다고 하면은 좀 더 넓혀가지고 광역, 전남 서남권 광역 시군 90만을 예측을 하고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오감지구, 남학지구, 오령지구, 그 다음에 임성지구, 그 다음에 또 청호, 망월지구 해가지고 인구 15만을 계획을 해가지고 4만 5천 세대를 만드는 게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25년에 서남권의 인구가 9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요? 지금 30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셔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2025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를 비롯해서 인근 군의 도시 기본 계획에서 인구를 추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인식이 잘못됐다고 전혀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네. 아니 지금 저 서남권 7개 시군에 90만으로 인구를 예측해갖고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을 세웠는데 네.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21년이면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서남권 7개 시군의 인구가 얼마 된지 아셔요?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54만 명이에요. 54만, 55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획 세운 90만에 35만이 적은 수치예요. 그러고도 4년 내에 희망적인 그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고, 의원님, 그거 더 큰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할게요. 네. 인구 90만으로 해가 이거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택지 개발해야죠. 인구 15만을 어디서 데려옵니까? 4만 5천 채의 집을 새로 지어요. 그건 누가 가서 찹니까? 결국은 목포 원도심에서 하당으로, 하당에서 남학 오령지구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목포시에 빈집이 지금 5천 채가 있고, 아까 그 보여드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이 계속 앞으로 간다 하면은 목포에 2만 채가 넘는 집이 빈집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적인 그래서 산단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부 저 공공부문 저 유치하고 일자리 들어오면 사람 들어오고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그 인식에 약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더 이상 안 되면 저 김동희 시장님한테 나중에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의원님의 생각은 이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도 2030 그 계획연도에 꼭 뭐 이런 모든 인구 목표라든지 토지 이용국의 목표를 꼭 이렇게 완수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이 계획이기 때문에 미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이거 왜 현실은 이런데 이렇게 계획 세워놨느냐. 그 부분은 미래의 먼 발전상을 우리가 보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이가 약간 있기는 있겠죠. 계획은 계획으로서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계획이 틀릴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안 맞을 수도 있죠. 예, 예. 지금 뭐 대양산단에다가 이런 여러 저기로 해서 저 인구 증가가 앞으로 많이 된다 해가지고 인구가 목포에 7만 이상이 증가된다 해갖고 31만, 30만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지금 뭐 다 대양산단도 100% 완판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가시적인 그 저기들이 다 우리 들어왔는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웠던 부분들의 잘못은 없었는가? 잘못이 있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인식을 하고 나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그런 또 자세라든가 그런 걸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하는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 우리가 그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바르게 고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지금 광역 도시 계획을 바꿀 아니면은 변경을 의뢰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광역 도시 계획은요. 지금 우리가 2025 광역 도시 계획이 수립됐는데 앞으로는 20년이니까 2045 광역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이게 수립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할 때 또 시군 간의 업무 협의를 할 때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저 전남 서남권 시군 행정협의회라든가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가 2019년부터 계속 지금 개최되고 있어요. 네. 그 개최된 내용을 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포시가 안고 있는 목포시에 빈집이 발생하고 목포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서남권 시군 행정협의회나 영산강 유역권 협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시장님이 행정협의회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나 갈 때 이런 의제를 가지고 가서 좀 인근 무안이나 신안이나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자고 안건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도 하지도 않고 한 번도 논의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성격이 좀 달라서 도시계획 분야하고는 좀 여러 가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 도시계획이 지금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였는가 모르겠지만 인구 15만을 4만 5천 세대 인구 15만을 지금 저 무안 남학 오령 지구에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풀려적인 숫자였다. 인구를 90만으로 해놓고 인구가 30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해놓고 했는데 지금 그 인구의 60%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임성지구도 지금 우리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 안에 3단계로 들어가 있는 그 계획이잖아요. 2단계지. 2단계로. 남학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 네, 남학 신도시 마스터 플랜의 1단계하고 이제 2단계가 임성지구, 예, 3단계가 망월지구, 청호지구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임성지구 같은 경우도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무안에서 지금 벌써 무안에 오령지구가 지금 또 2차 착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경쟁이 불가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2건설이 지금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LH가 지금 이제 다시 그걸 맡아갖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선상에서 보면 돼요. 인구는 없는데 거기다 만세대 집을 지어갖고 어떻게 팔아먹을 건가. 그런 걱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임성지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신도시 할 때는 전남개발공사하고 우리가 목포시하고 이렇게 함께 공동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지구하고 남학지구는 그렇게 했고요. 또 임성지구도 무안지구는 전남개발공사, 우리 시는 이렇게 우리 시 지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전남개발공사가 무안 땅에 대해서 수익성이 부족하다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거를 판단한 거는 그 제2개발이라는 데가 보통 회사겠어요. 주택 건설해서 분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험이 있고 그러면 좀 목포, 무안, 신안, 영암, 진도, 안도, 해남 인구 딱 끼고 있으면서 새로 들어올 유입될 유인이 얼마나 있냐 여기서 지어가지고 과연 사업성이 있겠냐 결국은 안 되니까 지금 공기업인 LH가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 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광주를 보니까 광주광역시에서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본격화한다. 그래서 연말 안에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용섭 시장이 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걸 보면은 우리 무안, 신안, 목포, 영암이 어떻게 보면 영산강 유역에 있는 우리 시군이 저걸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PPT 보여주시죠. 저거는 이제 최근에 그 하당 지구에서 보면은 에메랄드 퀸이라든가 중흥 S클래스라든가 또 주하우제도 거의 완공됐고 모아엘과 비슷하 지금 이제 공사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좀 저걸 보면서
아니 우리 이 중소도시 조그만 도시에 어떻게 164m의 높이의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가? 49층의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는가? 굉장히 의심을 가졌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저기를 쫓아가 보니까 뭐 건축법이 이제 1962년에 제정이 돼가지고 2015년까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건축물 높이를 많이 못 지어요. 많이 못 지으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도 제대로 다 못 찾아 먹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규제 개혁 차원에서 2015년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폐지를 합니다. 그 상위 건축법에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건축물 높이가 이 전면 도로의 1.5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저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저게 없어지면은 중심 상업 지역의 용적률이 1,300%, 일반 상업 지역의 용적률이 1,100%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 찾아 먹다 보면은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49층에서 164m의 높이의 건물이 들어오고 에메랄드 퀸이 42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주하우제나 모아일가는 27층, 28층이 되는데 저 건축물 높이 제한이 폐지되고 2015년에 폐지되고 2021년도 12월 달 그러니까 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용적률을 어떻게 하든지 좀 차등을 적용해 봐야 되겠다고 한 것이 2021년 12월에 이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용적률을 이제 앞으로는 제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한하다 보면은 저 층수가 49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갑니다. 42층이 30층밖에 못 올라가요. 27층, 23층으로 가고 28층, 20층.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대처를 했길래 조례를 2021년 12월 달에 그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2015년에 건축물 높이 제한 건축법이 개정될 때 그 이후로 바로 했더라면 우리가 이런 그 중흥 S클래스나 에메랄드 킹이나 이런 것 같은 이런 그 어마어마한 그 공룡 같은 그런 건물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문제점을 가지고 시정 질문에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2015년에 건축물 높이가 폐지됐으면 1300%의 용적률로 해서 얼마든지 건물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2021년 6년이나 지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까? 예. 이걸 지금 화면을 띄워 주셨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1962년에 건축법 개정 당시에는 도로벽의 1.5배 이하로 건축물을 이렇게 높이를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물론 이제 건폐율 용적률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굉장히 좀 제한을 많이 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사선 제한을 하다 보니까 높이는 짓고 싶지만 사선 제한에 걸려서 이 계단형으로 대각선 모양으로 그런 건축물이 양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도시 미관도 해친다 해서 2015년에 이제 규제개혁, 규제 완화 장관 회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항이 폐지됐더니 그 용도 지역에 대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100%를 찾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산물이 지금 화면에 띄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명을 공개합니다만 두 번째 에메랄드 퀸이 그게 도로 사선 제한이 해제됨과 동시에 그 건축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2015년 이후에 바로 허가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이제 42층이라는 층수가 용적률을 그대로 거의 1200% 뭐 90% 많이 찾아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면 2018년 1월 8일에 목포시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고시를 또 했습니다. 뭐 아까 의원님이 2021년으로 바로 띄웠는데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제한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중흥 클래스입니다. 그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 하우잭 스카이나 모아일과 비스타가 그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근데 이것도 상당히 용적률을 높게 지금 우리가 건축물 최고 높이 고시한 것도 굉장히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중흥 S클래스라든지 주 하우잭 스카이가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상업 용도 지역에는 상업 시설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이렇게 보편 타당한 것인데 상업 지역에 주거 시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 시설에 주거 시설을 90%까지 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업 시설에 지금 이렇게 다 공동주택 주상 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얘들 교육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러면 수도권에서 광역도시나 수도권 20여 중소도시에서 지금 20여 개 도시가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차등 적용 개정을 이번에 시의회에서 도건위에서도 충분히 설명 들었고 의원님들한테도 개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야만이 이걸 건축업자만 배불리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겠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됐어요.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그 늦어진 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면 2년 단위로 15년에 도로 이렇게 사전 제한이 폐지돼서 그것이 2년을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2017년 6월 달부터 12월에 용역을 시행을 해서 18년에 했고요. 그래서 그것이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 12월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차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메랄드 킹이 30층 정도로 가는 게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면 30층으로 가야 될 게 42층으로 가고 네. 중국 S클래스가 뭐 높이 제한 고시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면 30층 전후가 돼야 될 것이 49층까지 갔잖아요. 네. 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뭐냐? 버스 떠난 뒤에 손드는 격이에요. 그거는 저기 다 지금 예, 해주고 의원님, 이제 그거는 임대사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건축할 사람들은 49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42층짜리가 30층밖에 못 올라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의원님 중앙에서 아까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라든지 건축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례로 뒷받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빨랐으면 좋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빨랐으면 정책에는 한 1, 2년간은 시행해서 순기능이 있다든지 또 역기능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이제 행정 절차를 그렇게 이렇게 시행한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2년 터울로 해서 우리가 2년 터울로 해서 한 결과가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 49층짜리가 30층이 된다는 것이 2년 터울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그 전에 이 용적률 차등 적용이 조례 개정이 먼저 이루어졌다 하면은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49층은 폐지가 돼서 중앙 정책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건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 갔을 뿐이지. 그 다 내용 알잖아. 아는데 네. 2021년에 조례 개정을 할 것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왔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절대 답을 안 하시니까 김종식 시장님한테 그건 답을 듣도록 하고요. 늦어진 것이 아니고요. 18년도에 우리가 그러면은 15년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18년에 해봤고 18년에 했던 것이 문제가 생기니까 금년에 해봤고 이거에서 정상적으로 했어요. 한 겁니다. 그러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중흥 S클래스가 640세대고 에메랄드 퀸이 298세대, 주아우제가 100세대, 모아엘과 비지타가 154세대예요. 그래서 더하기를 하면은 1192세대가 나옵니다. 1192세대가 지금 개정된 용적률로 하면은 1192세대에서 390세대 정도가 없어져야 돼요. 층이 19층, 12층, 4층, 8층이 다 잘려져 나갑니다. 그런다 하면은 그 잘려져 나간 게 거의 한 390세대 정도를 못 지을 걸 더 지은 거예요. 그거 392세대에 대해서 한 세대에 3억씩만 돼도 1,000억이 넘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네. 도시계획에서 인구 계획을 부풀려 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구 계획에 따라서 주택, 도로, 공원 등이 결정되고 신도심이 개발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도심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원도심은 항폐화되는 것입니다. 목포시가 도시계획을 이대로 계속 고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목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2020년 인구를 31만 명, 2030년 인구를 30만 명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인구가 현재 21만 명으로 70%밖에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남도도 2025년 인구를 90만 명으로 했는데 지금 54만 명이에요. 60%입니다. 60% 계획 인구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 시군 행정협의회나 영산강 뉴욕 행정협의회 가실 때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려서 이 광역 도시 계획이 광역 도시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아니면 광역 도시 계획이 이렇게 부풀려져 있으니까 좀 전남도지사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축소 조정하자.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지금도 앞으로 인구가 30만 명이 목포에 10만 명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역 아까 설명했지만 각 시군 단위로 기본 계획에 의해서 광역 도시 계획은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타 군에 대해서 우리가 많다 적다 그렇게 이렇게 의견 개진할 사항은 어렵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예, 먼저 PPT 좀 띄워주시죠. 저기 안 나오는데. 예, 안 되면은 놔두세요. 안 되면 놔두시고 그 다음 저기 여기 멈춰 주세요. 네, 지금 그 앞에 부분이 방송을 캡처해서 하려고 그런 건데 우리 지금 기술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대비 1도 이상 상승했고 우리나라도 100년 전보다 1.5도 내지 1.8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COP26이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선진국은 2025년까지 기후변화 적응 기금을 2배로 확대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구 온도 1.5도 이내의 상승 억제에 맞도록 2022년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을 제정해서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목포시도 계획기간 10년으로 하는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김충 환경수도 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수도 사업단장 김충입니다. 단장님, 이 자리는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이 가장 서고 싶어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퇴임이 얼마 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제가 공직사회에 들어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에 있기까지 제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이 계셨다. 특히 여기 계신 우리 시의 의원님들, 또 우리 시의 시장님을 비롯해서 동료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목포가 3+1 미래 전략 사업 이게 상당한 그 가치 상승이 되고 모든 우리 시에 대한 지표가 정점에 도달하는 이런 시기에 나갈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30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에너지 정책이 대폭 손질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 비용을 증대시키고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내년 시행 예정인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목포시의 기후변화 대응 조직 개편과 인력을 점검해보고 전남 인접시와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비교하며 목포시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30-2050)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목포시의 기후변화팀의 위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기후변화 대응 모든 업무는 중앙에서 하향식 지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의 대변환이 예고되고 앞으로는 지방정부에서 상향식으로 건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또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기후변화 팀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정책 개발 또 추진 또 예산의 확보 분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아마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할 걸로 보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내년 3월 즈음해서 그 일선 지자체들에 대한 그 탄소 중립 이행 책임관 또 업무량의 범위 이런 것들 포함한 많은 그 정책 방향이 발표될 걸로 봅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직 진단을 하고 대응해 나갈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11월 11일자 신문에 보니까 세종시가 우리가 2050년이 국가적인 탄소 제로인데 2040년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시도 세종시와 같이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에서 전남시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이 사업명인데요.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이 주로 수소연료 전기차,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전옥스, LPG 화물차, 매연 저감장치 해서 우리 목포시의 2021년도 예산이 75억 원 정도 됩니다. 여수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수시는 우리의 거의 3배 정도 된 207억 원이 기후변화 대응 예산입니다. 순천시 153억 원, 나주시 110억 원, 광양시 110억 원. 우리 목포시가 여기를 봐도 우리가 이런 그 기후변화 전체적인 우리가 예산이 여러 가지만 기후변화 대응의 예산이 굉장히 낮다, 이런 자료가 수치로 증명이 되는 거죠. 우리 네. 저 단장님은 이 표를 보시고 목포시의 앞으로의 대응 예산 배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표로 이제 예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 지역들이 주로 이제 저희 시를 제외한 도농 통합형 방향을 제외한 3개 시는 도농 통합형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영향도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왔던 이런 대기 관련 이런 사업들이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수 같은 경우는 수소연료 전지차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저희 시도 이제 내년 이후부터 그런 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40억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년 예산은 한 115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들어가시 바랍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도 금년 말에 퇴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간 좀 우리 그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 2천여 공직자들의 우상인 그 자리까지 올르셔갖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퇴임을 앞둔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시청에서 80년도에 초임 임용돼 가지고 지금 41년 넘게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공직생활을 마치게 한 것은 우리 또 동료 직원들과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열심히 하고요. 또 퇴임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도시발전사업단 시장님은 들어가기 전에 목원동이 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한 가지 지표만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목원동 인구 변동을 한번 봤습니다. 인구가 98년도부터 해가지고 19,000, 18,000, 16,000, 14,000, 13,000, 12,000, 11,000, 11,000, 19,000, 8,000, 7,000까지 와가지고 12,000명 정도가 줄어서 연평균 한 500명 정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인구 변동치를 보니까요. 그래서 시행 질문하기 전에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단장님 그 도시 재생이라는 게 인구의 감소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도시재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목원동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서 2014년부터 4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현재 1897 계양문화거리,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등 8개 사업에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에 거의 2022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은 무엇인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목원동 도시재생을 금방 보셨는데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내용이라든가 사업 끝나고 난 평가라든가 혹시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단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원동 그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2014년 4월 28일 지정돼서 목원동 1호 60만 평방미터 면적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2015년 12월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200억 사업비로 10개 마중물 사업과 또 2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거점 시설인 목원동 어울림 회관과 또 만인계 얼컴센터 조성, 시민 주차 공간을 위하여 만인계 주차장, 남교도 공용 주차장, 원도심 중심 상가 주차장 등을 건립하였고 노후주택, 폐가 등 총 75개소를 정비하고 지붕 경관 150개소를 보수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 지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민 공동체 마을 운영을 활성화해 우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살기 좋은 도시와 또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억을 투입해서 4년간 도시재생을 했지만은 우리 목원동의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목원동의 사례를 보면서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897 계양문화거리나 서산동이나 송도마을 또 죽교동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용당 일주이고 계속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시행착오를 덜 겪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람직한 그 도시 재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단장님 생각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그 목원동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마무리하였고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종합된 1897 계양문화거리와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과는 별개로 또 스마트 축소 전략을 반영한 각종 시설이 밀집된 도시 전반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2030 또는 2040 목포시 도시 기본 계획의 필요 사항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축소 전략이나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전략, 또 거주지 중심의 지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박금재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3분 더 드릴 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십시오. 김정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시장님, 새 국장 단장님들 시정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시장님을 발언대에 안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 저하고 국장 단장님들하고 의견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나오시게 한 겁니다. 목포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수산 또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도심을 비롯한 하당 지구에도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 피해와 도시 재생을 위한 행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에서 2009년 5월에 전남 서남권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남학 신도시가 조성됐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가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그 2009년도에 수립된 전남 광역 도시 계획에 저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현실을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그 기후 변화 대응팀의 조직 개편이라든가 우리 조직에서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전남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뭐 3배까지도 여수에 비하면은 3배 정도 낮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마지막으로 그 도시 재생에 대해서 도시 재생이 결국에 가서는 목원동에 줄어드는 인구도 막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 보면은 도시 재생이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은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생각을 하고 시장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 발언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김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그런 배경 그런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네, 아까 담당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도 보면은 실무진들 차원에서 또 당연히 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 도시재생과도 맞물린 얘기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도시 정책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 크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과거처럼 낙관적으로 그렇게 볼 건가 도시적 미래를 아니면은 그렇지 않게 볼 건가 현실적으로 볼 건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도시 팽창 정책을 안 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부터 도시 팽창 정책을 안 씁니다. 그럼 어떤 정책을 쓰냐? 도시 축약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도시가 자꾸 쇠퇴해 가는데 도시 팽창 정책이라고 한 것은 안 맞은 정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기왕의 도시 정책들을 보면은 그런 낙관적인 입장에서 팽창 정책을 많이 쓰다 보니 우리 목포시도 자꾸 신도시가 생겨나면서 구도심이 낙후되는 원도시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도시 재생 또는 뭐 도시 창생 뭐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 정책들도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도시 재생 뉴딜 300이라 하는 것도 과거에 어떻게 보면 주거 환경 개선을 조금 약간 변형시킨 좀 더 확대시킨 좀 발전된 그런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재생 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주거 환경 개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 되면 사람이 올 걸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정책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부도심을 살린다고 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역량도 키우고 주거 환경도 바꾸고 거기다가 어떤 이런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아파트 문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와서 느낀 거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목포에 구도심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지? 저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은. 상당히 고민도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법제도적인 틀 속에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정책이나 도시재생정책 이것은 저는 요즘 시대에 맞게 앞으로 축약정책을 쓰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목포다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해나갈 건가 그걸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정책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 더 많이 발굴해서 좀 뭔가 좀 특화된 그러면서 좀 약간 더 특색 있는 그런 정책을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꾸려가자 하는 전략들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런데요. 그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한 것 같습니다. 주거지 중심으로 하고 기능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축소 전략을 짜자,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고. 예,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답이 쉬울 것 같아요. 정확한 비교인가는 모르겠는데 선진국은 이제 환경 문제가 다급해지니까 규제 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후진국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탈퇴를 합니다. 그렇죠. 파리 협약에 탈퇴를 합니다.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목적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기후 협약이나 이런 것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데 이제 우리 지역도 보면은 이렇게 수도권이라든지 잘 발달된 지역에서는 겁나게 환경 문제가 좀 시급하죠. 어떻게 보면 낙후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개발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럼 자꾸 규제하라는 얘기냐, 이런 역차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면서 어차피 방향은 똑같은 방향이니까 하나씩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후 변화 대응팀에 대한 역할이 조금 더 전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좀 위치가 격상이 돼야 되겠고, 예. 아까 예산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예. 돼요. 예. 우리가 아까 저기 예를 들어서 그 타시군하고 타시하고 비교하는 아까 그 예, 표를 봤는데 네. 이를테면 수소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는 그런 대로 좀 전기 인프라, 쉽게 말해 충전소 같은 거죠. 이런 거에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특히 수소차 같은 경우는 우리 목포에는 없습니다. 충전소가 아예. 그래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죠. 최근에 하나 지금 이렇게 한 분이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시설 준비 중에 있는 것인데 이런 것도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도 수요자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살펴가면서 우리 좀 보완하고 예산 배정할 거 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 광역 도시 계획이 좀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전도시 건설국장하고는 의견이 지금 일치가 안 됐어요. 시장님 네.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음. 문제를 인식을 해야 그 다음에 처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인식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언젠가는 31만이 찰 거다. 언젠가는 전남 서남권이 90만이 찰 거다. 지금 현재 2021년인데 2025년이 불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목포시는 이미 2020년에 31만이라고 했어요. 검증이 다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의원님 그 현실을 아까 인식하고 도시계획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 계획은 계획인데 그 계획을 왜 그 계획이 만들어졌을까? 이를테면 그것이 다 인구 문제면 인구 문제, 산업이면 산업 문제, 실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저 계획을 세울 때 뭔가 그 청사진을 제시했을 텐데 그 청사진이 지금 안 보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뭔가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인구를 낙관적으로 봤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아까 우리 국장님들 얘기했듯이 목포가 이제 미래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미래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금 소위 말하는 3+1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너무 낙관적이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우리 수단, 정책 수단을 얼마만큼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획 세워놓고 실행 안 해버리면은 우리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죠, 현실하고. 근데 앞으로 계획은 이런 계획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내도록 막 그렇게 해서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그냥 지금 현재대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은 계획대로 그때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갈 수 있도록 얼른 인구적으로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구가 쭉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인구가 주는가? 왜 청년이 떠나는가? 이를테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거 아니야? 왜 일자리가 없는가? 기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다. 왜 기업이 없는가? 산업이 없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대답으로 산업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새로운 산업을. 그래서 얼른 청년이 안전하고 인구가 덜 줄게 하고 오히려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신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계획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10년, 20년에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변하면 계획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계획이 틀렸다 하면은 현재 시점에서 5년, 10년 전에 세웠던 그 계획이 지금 와서 보면은 검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도래했어요. 2020년이 도래했습니다. 2025년이 금방 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지만은 계획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시점이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럼 그 계획 자체를 바꿔줘야지. 그 계획을 그대로 갖고 간다 하면은 지금 제가 본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했고 대안 제시를 했으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